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2500은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됐습니다. 10개월 만에 지수가 3배 가까이 뛰었고 어느새 코스피는 7,5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시장을 보는 사람들 머릿속에 당연히 같은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너무 빨리 오른 것 아닌가? 지금 들어가면 꼭대기에서 사는 것 아닌가? 이미 큰 돈은 다 벌고 지나간 장 아닌가? 이런 불안감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2,500에서 3,000간 정도도 아니고 4,000을 넘은 정도도 아닙니다. 지수가 7,500까지 왔다는 건 누가 봐도 부담스러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물어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비싸 보이는 이유가 정말 코스피 7,500이라는 숫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숫자 뒤에 있는 기업 이익, 외국인 자금, 반도체 사이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막연한 감이나 근거 없는 추측은 빼고 실제로 수천조 원을 굴리는 월가 기관들이 2026년 남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숫자로만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진짜 리스크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같은 월가 기관들이 미국 증시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가? 두 번째, 그 전망이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숫자와 논리 위에 서 있는가? 세 번째, 그 돈의 흐름이 왜 한국 증시,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코스피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끝까지 보시면 코스피가 많이 올랐으니까 위험하다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점을 보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위험한 건 지수 7,500 자체가 아니라 그 지수를 누가 끌어올리고 있는지 모른 채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월가가 지금 미국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얘기를 하는데 왜 미국 시장을 먼저 봐야 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코스피 상승은 한국 안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미국 증시, AI 투자, 빅테크 설비 투자,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한국 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온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AI 투자가 터졌고 그 돈이 서버와 데이터 센터로 갔고 그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는 반도체가 필요했고 그 반도체의 핵심 공급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7,500을 보려면 한국 지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월가가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AI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는지, 그리고 그 돈이 한국 반도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골드만삭스부터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 S&P 500 연말 목표치를 7,6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보다 약 3%에서 4% 정도 더 위를 열어둔 겁니다. 근거는 딱 2가지입니다. 기업 이익 그리고 AI 투자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보는 올해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은 309달러입니다. 작년보다 12%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여기서 또 10% 올라 342달러까지 본다는 전망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더 벌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그냥 기대감으로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AI 투자가 붙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올해 S&P 500 전체 이익 성장의 40%를 AI가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설비 투자에만 약 970조 원을 쏟아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반도체로 갑니다. 서버로 갑니다. 데이터 센터로 갑니다. 전력 인프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AI 투자는 엔비디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금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도 연결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 증시를 이해하는 첫 번째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JP모건입니다. JP모건은 S&P 500 목표치를 7,200에서 7,600으로 올렸습니다. 그냥 유지한 게 아니라 목표치를 상향한 겁니다. 이유도 같습니다. 기업 이익입니다. JP모건은 올해 미국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전망을 315달러에서 330달러로 올렸습니다.
전년 대비 22% 성장입니다. 골드만삭스보다 더 강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이런 낙관 시나리오도 열어뒀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빠르게 해소되면 S&P 500이 8,000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기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월가가 8,000이라는 숫자를 아예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는 점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S&P 500 연말 목표를 7,800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8,000을 보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8,100까지 제시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가 주요 기관들은 미국 증시가 이미 많이 올랐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직 기업 이익과 AI 투자가 받쳐주는 한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숫자들이 감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부 기업 이익 성장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2% 성장, JP모건은 22% 성장, AI 설비 투자는 수백조 원 단위. 결국 월가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주가가 오른 이유가 기대 때문만은 아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더 벌고 있다. 이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한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7,500선입니다. 1년 전 2,500이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상승입니다. 10개월 만에 지수가 3배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 증시 역사에서도 이 정도 속도는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더 갈까요? NH투자증권은 코스피 목표치를 9,000으로 올렸습니다. 원래 7,300을 보던 곳이 한 번에 9,000을 제시한 겁니다. 골드만삭스도 한국 주식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8,00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너무 과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는 핵심 엔진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엔진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95조 원 수준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400조 원 페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익률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72%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100원어치를 팔면 72원이 영업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치킨집으로 비유하면 치킨 한 마리를 팔아서 72%를 남기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장사를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 숫자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전망도 강하게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와 합치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6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익만 좋아진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통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엔진은 한국 증시의 구조 변화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감입니다. 한국이 선진국 지수 편입 관찰 대상국에 올라가면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한국 시장을 다시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큰 손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살 수 없는 구조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 기대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계좌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도 하이닉스를 직접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면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시장에서 할인받던 기업이 미국 시장의 비교 대상과 직접 붙게 되는 겁니다. 미국 마이크론과 비교했을 때 하이닉스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논리가 붙으면 재평가 기대는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통합 계좌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미국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나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도 계좌 개설부터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외 투자자가 훨씬 쉽게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인프라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홍콩, 일본 증권사와 손잡고 외국인 통합 계좌를 추진하고 있고 삼성증권은 미국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와 제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성 개선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입구가 넓어지는 겁니다. 마트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동네마트였습니다. 물건은 좋은데 외국 손님이 들어오기에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입구도 좁고 안내판도 없고 계산 방식도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마트가 백화점처럼 리모델링 되는 겁니다. 입구가 넓어지고 외국어 안내판이 붙고 온라인 주문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손님이 늘어날 가능성은 당연히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코스피가 7,500을 찍었다고 해서 한국 주식 전체가 다 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라는데 왜 내 계좌는 그대로일까요? 지수는 7,500이라는데 내 종목은 왜 안 오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오른 건 시장 전체가 아닙니다. 반도체가 지수 전체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겁니다. 외국인이 들어온 돈도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에 집중됐습니다. 지수는 7,500을 찍었는데 실제로 오른 종목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반도체를 빼고 보면 코스피 체감은 훨씬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평균 점수가 갑자기 확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 두세 명이 100점을 맞아서 평균을 끌어올린 겁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60점, 50점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딱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코스피 상승장이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반도체 쏠림장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지수는 7,500인데 내 계좌는 왜 이러냐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피 7,500이라는 숫자만 보고 무조건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높아 보여도 그 지수를 끌어올린 기업들의 이익이 예전과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면 늦은 걸까요?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지수의 절대 숫자만 보는 겁니다. 2,500일 때는 싸고 7,500이면 비싸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주식이 비싼지 싼지는 가격이 아니라 벌어들이는 돈 대비 가격으로 봐야 합니다. 즉 PER입니다. 참고 문서 기준으로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약 7.18배 수준입니다. 기업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의 약 7배 정도 가격에 시장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평균이 10배에서 11배 수준이었다면 숫자만 보면 아직 역사적 평균보다 낮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코스피가 7,500이라는 절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지수를 만든 기업 이익이 계속 올라가느냐입니다. 기업 이익이 계속 올라가면 지수가 높아 보여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 전망이 꺾이면 그때는 지수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가 봐야 할 건 딱 4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AI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 외국인 자금 유입, 그리고 반도체 쏠림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는지입니다. 이제 리스크를 봐야 합니다. 상승 논리만 들으면 사람은 쉽게 흥분합니다. 월가도 더 간다는데, NH도 9천 본다는데, 골드만도 한국 비중 확대라는데, 외국인도 산다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좋은 이야기만 들릴 때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호르무즈 해역 같은 중동 리스크가 다시 커지면 유가가 튈 수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업 비용이 올라가고 소비자 지갑은 얇아지고 시장 전체의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연준의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만 연준이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움직이면 분위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금리는 낮아질 것 같은데 유동성은 줄어드는 상황이 오면 시장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 금리, 달러, 환율은 외국인 자금 흐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삼성전자 파업 같은 국내 변수입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잠깐 멈추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파업이 얼마나 강하게 진행될지, 얼마나 빨리 타결될지는 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가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 변수는 지수 전체의 리스크가 됩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밸류에이션 쏠림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일부 대형주에 너무 많은 기대가 몰려 있습니다. 이건 강점이면서 동시에 약점입니다. 반도체가 계속 잘 벌면 지수는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실적이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지수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무서운 건 고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너무 많은 기대가 한 업종에 몰려있는 구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월가 주요 기관들은 2026년 남은 시장에 대해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S&P 500 기준 7,600에서 8,000 이상까지 보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기업 이익 성장과 AI 투자입니다. 한국은 코스피 8,000에서 9,000까지 보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근거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성장,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 미국 상장 기대, 외국인 통합 계좌 같은 구조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코스피 7,500은 한국 주식 전체가 다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반도체가 끌고 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사상 최고인데 내 종목은 소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너무 높아 보인다고 무조건 거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이익입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더 버는가? AI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가?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가? 반도체 쏠림이 다른 업종으로 퍼지는가? 이 네 가지가 살아있으면 조정은 와도 시장은 버틸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중 하나씩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코스피 7,500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수가 오른 이유를 모르고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지수는 오르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그 돈의 흐름 밖에 있는 겁니다. 투자자가 지금 봐야 할 건 코스피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를 만든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몰렸고, 언제 빠질 수 있는지입니다. 이걸 보는 사람은 7,500이라는 숫자에 겁먹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지수가 오를 때도 불안하고 내릴 때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종목이나 경제 이슈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짜 흐름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제 읽는 오리였습니다.